건데요. 큰 박수와 함성으로, 네, 분명히 그 귀와 눈과 가슴에 들릴 줄 믿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프레젠셜 디렉터 김성현 사장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이오스 라이프 프랜차이즈 오너 김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날씨가 너무 따뜻해졌죠. 어느 유튜브에 보니까 4월부터 11월이 이제부터는 여름이라고 할 정도로 계절이 우리도 모르게 굉장히 따뜻하고, 네,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는 우리 사장님들과 함께 컨택과 후속 조치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어, 오늘 이제 컨택과 후속 조치에 대해서 강의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은 강의를 들으실 때마다 우리 강사님들께서 아마 이런 사진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을 거예요. 누굴까요? 네, 바로 저희 유니시티의 휴주 회장님입니다. 제가 이분의 이 글을 읽으면서 내가 유니시티를 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게 되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의 제안으로, 잠시만요. 화면이, 네. 화면이 사라졌어요. 저한테요. 잠시만요. 네. 나의 제안으로 그 사람이 건강해지는 일, 나의 제안으로 그 사람의 돈을 더 버는 것을 넘어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 나의 제안으로 인해 그 사람이 누군가를 돕고 그것이 확산되는 일. 바이오스 라이프 프랜차이즈 오너는 사업가이지 영업사원이 아닙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누군가는 건강을, 누군가는 돈을 넘어서 돈의 자유를, 또 누군가는 어떤 사람을 돕고 그것이 확산되는 일이 유니티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네트워크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살았지만, 부자가 되는 방법을 몰랐고, 부자 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업을 찾아다녔고, 부업을 찾아다니면서도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소개받았을 때 정말 저한테는 너무 가슴 뛰는 일이었고, 너무 멋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직장과 나의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 직업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는데 밖에 나가서 이 사업을 전달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 아니면 이거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해서 난 그런 거 못해. 그런 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난 그런 거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너 다단계 할 거면 찾아오지 마.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정말 이 가치 있는 일과 그들이 알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 사이에 이들이 제품을 선택을 하고 사업을 선택하는 데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사장님들도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거절을 당하기도 하지만 나도 거절을 했었던 데가 있었겠죠. 근데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여기에 이 무대에 올라와 있는 이 체어맨스 클럽의 이 멤버들은 처음에 어떻게 컨택이 됐을까? 처음에 어떻게 만났을까? 저는 그게 굉장히 많이 궁금했어요. 근데 누군가의 컨택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무식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한 사람을 쫓아다니다가 이분이 컨택이 돼서 이 체어맨스 클럽 무대에 올라와 계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컨택에 대한 이 단계에서는 회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20명의 진실한 소비자를 통해서 5명의 네, 열정적인 사업자가 나오고 이것을 3번 반복하면 우리 어떤 몸을 갈 수 있다라는 법칙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저는 컨택을 할 때, 누군가는 소비자가 될 수 있고, 누군가는 소비자가 될 수 있고, 누군가는 부업자가 될 수 있고, 누군가는 사업자가 될 수 있고, 또 그 중에 리더가 될 수 있잖아요. 저는 컨택의 방법을 정말 모를 때, 어, 어떻게 이분이 오셨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정말 저에게 컨택이 영감을 줬던 건 이 바로 유니시티 매거진에 나오는 이 어치브입니다. 이 어치브는 기본적으로 억대 연봉 이상 가신 분들이 소감을 적는 장이잖아요. 근데 이 매거진을 보면서 이 학원 원장님은 이렇게 컨택이 되셨구나. 보험하시는 분은 이렇게 컨택이 되셨네. 자영업 하시는 분은 이렇게 컨택 되셨구나. 주부는 이렇게 컨택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끊임없이 봤기 때문에 누군가 컨택할 때 저는 항상 이 어치브에 있는 그분의 직업군을 포스트잇 해서 그분에게 보여드리면서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컨택의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고, 또 컨택을 할 때 이 PCM 멤버들의 이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 글을 읽으면 굉장히 재밌어요. 뭐 지인을 통해서 왔다,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 전달을 해서 이렇게 했다, 뭐 가족을 통해서 왔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컨택을 하기 이전에 컨택이 되신 우리 PCM 멤버들의 이 프로필을 좀 읽어보시면 우리 사장님들이 컨택을 하실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결국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특징은 나 한 사람으로 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해지거나 돈을 벌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돈을 벌고 건강해지면서 그 주변이 또 확산이 되는 멤버십의 사업입니다. 그럼 우리는 컨택을 할 때,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로 컨택을 하죠. 내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 웜 컨택과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을 하는 콜드 컨택이 있습니다. 그럼 웜 컨택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저희들에게 무기가 있어야 되죠. 예상 고객 명단 작성을 일단은 시작을 해봅니다. 일단은 생각나는 대로 무조건 작성하는 것입니다.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한테도 일단은 휴대폰을 열어서 기업부터 희응 아니면 영어까지 다 적어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일단은 무조건 작성을 해보세요. 해서 100명이 넘어가고 처음에는 뭐 저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번호가 100명이 넘더라고요. 대부분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일단은 고정관념에 의해서 명단 작성을 소홀히 하지 말자. 이 사람은 이 사업에 관심이 없을 거야. 저 사람은 너무 바빠서 안 돼. 그 사람은 자격이 안 되니까 힘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의 배경을 빼고 새로운 고객을 꾸준하게 추가를 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배경이 어디에 있냐?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을 찾자. 그리고 열정적인 사람을 찾자. 긍정적인 사람을 찾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의 배경을 보고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한 번씩. 스포너님 이분이 진짜 보험을 정말 잘하시거든요. 스포너님 이분이 진짜 부자거든요. 스포너님 이분이요 과거에 어떤 일을 했거든요.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분의 직업군이나 이분의 배경, 이분이 사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분의 배경을 보고 명단 작성을 하실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에 막 가슴이 뛰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마 스폰서님들, 특히 연륜이 되어 있는 우리 다이아몬드 대표님들은 이분들의 배경을 보는 게 아니고요. 이분이 나에게 하고 대화를 했을 때 이분이 정말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인지,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인지,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인지 아마 그분의 기질과 성향을 먼저 보시지 않을까. 그래서 네트워크 사업은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향과 기질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명단을 스포너님들과 상담을 해보시다 보면 좀 걸러지는 것도 있고요. 지역별로 나누는 것도 있고 아니면 직업군으로 나누는 것도 있고
나이대별로 나누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컨택자, 저를 처음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입문하게 했던, 제가 2년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던, 그렇지만 갑자기 연락이 왔던 그 언니가 봤던 김성현은요, 굉장히 바쁜 직장인이었어요. 그리고 어린 두 아이를 데리고 살고 있는 아주 바쁜 주부이기도 했고요.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괜찮은 직업군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저를 컨택을 하실 때는 이분이 저를 소비자로 봤어요. 그냥 아이들이 좀 아프고 신랑이 조금 아프니까 너가 건강을 좀 한번 챙겨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를 컨택을 했는데 저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는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았거든요. 이 사업을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김성현의 속으로 들어가면 니즈가 뭐였냐면 저는 불안한 미래로 퇴근 후에 부업으로 늘 50만 원의 추가 수입을 벌 수 있는 일을 찾아다녔고 그러면서도 남편의 건강상의 문제, 저희 신랑이 이제 강직성 척추염이 있었고, 저는 자가면역질환 배체트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가지고 있었고, 아이는 늘 모세기관지염으로 삼성 서울병원, 아산병원, 그 분당 서울대학병원을 전전긍긍하면서 질병의 문제로 시달리면서 또 불안한 미래에 대한 돈의 니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언니는 그런 니즈 파악을 사실은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언니가 정말 잘했던 건 저에게 이런 건강에 대한 세미나가 있는데 너가 와서 들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 와서 한번 들어봐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를 초대를 했고요. 그 초대에서 봤던 저는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들렸던 게 아니라 돈의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앞에 나와서 강의하신 강사님이 몇 천만 원을 번 이 빌지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배우지도 못하고 그리고 학력도 짧고 직업군도 낮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을 선택해서 내가 한국 사회 최고의 기회를 이 사업을 통해서 갖고 있다 하면서 누리는 삶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저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큰 금액이 들렸던 게 아니라 저게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50만 원은 추가 수입을 여기서 벌 수 있겠다라는 돈에 대한 니즈가 확 꽂히더라고요. 그때부터 그 언니가 오라고 하든 뭐 오지 말라고 하든 그런 안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무조건 가서 거기 가서 앉아 있었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퇴근 후에 2시간은 내가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집에 가지 않겠다 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곳에 내가 참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의 가치가 느껴지고 확신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보고 있는 그 판단이 때로는 사업자를 소비자로 놓칠 수도 있고요. 소비자를 소비자로 늘릴 수 있는 부분을 놓칠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단 작성은 꾸준하게 추가하면서도 이 사람의 성향을 꾸준하게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옆집 엄마였다가 아니면 가족이었다가 이렇게 만나는 지인들은요, 때로는 긴장을 풀고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이미지를 가장 첫 번째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저희가 제품을 먹고 내가 좋아지는 거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어요. 뭐 혈관에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혈압약을 끊기 전까지는 아직은 좋아지진 않았잖아요. 그럼 그 전에 내가 사업의 비전을 봤다면 가장 첫 번째 가장 빨리 바꿀 수 있는 거는 나의 이미지입니다. 사장님들이 이 남자분과 여자분을 봤을 때 어떠세요? 굉장히 신뢰가 가죠. 그런 것처럼 나를 전문가로 꾸미는 겁니다. 이분은 샤넬의 가장 유명한 창립자인 코코 샤넬입니다. 이분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상대를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그러나 당신은 겉모습으로 판단받게 될 것이다. 초라하게 차려입으면 그 옷을 기억하고 흠잡을 데 없이 차려입으면 그 사람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의 이미지는 그 사람이 꺼내는 말보다 가장 강력하고 가장 짧은 시간에 그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을 할 때 우리 사장님들이 가장 멋진 사업가의 모습으로 가는 게 좋겠죠.
저도 처음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했을 때는요, 이렇게 우측에 있는 것처럼 머리를 이렇게 뒤로 말아서 굉장히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묶었다 생각을 하고, 저희 옷장에서 가장 깔끔한 옷을 찾아 입기는 했으나, 어떠세요? 보기에는 약간 좀 아줌마 같은 스타일이죠. 그때 저에게 이 이미지 메이킹을 가르쳐 주셨던 강사님이 머리를 조금 잘라봤으면 좋겠다. 이제는 바지에서 치마를 좀 입어봤으면 좋겠다. 가디건보다는 정장을 입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해주셔서 하나씩 바꾸기 시작하면서 점점 사업가의 모습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은 이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과 사업을 하고 싶으십니까? 또 지금 서 있는 김성현의 모습은 어떠세요? 박미주 대표님께서 지난번 PMC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거울에 나를 비춰봤을 때, 거울아, 거울아, 너는 김성현과 사업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거울에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조금 조금의 변화가, 나를 멋진 사업가로 변장시켜 놓고, 멋진 사업가로 변신하니까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들을 컨택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체험 사례도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이 체험을 통해서 저에게도 확신을 얻기는 했지만 제가 주변 분들을 컨택하고 그분의 소비자들을 관리하면서 이런 제품의 확신들이 굉장히 올라가긴 했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나는 이 사업을 처음에 입문했고 아직은 나에게는 체험 사례가 적고 내 주변에 만난 사람들의 체험 사례가 적다면 강사님들의 강의 속에서 나타나는 체험 사례를 많이 모집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줌에서 우리 강사님들이 어떤 강의를 하실 때 그런 체험 사례들이 있잖아요.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체험 사례들을 무조건 캡처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챕터별로 나눕니다. 저의 핸드폰의 갤러리에 체험이 피해 문제를 해결하셨던 분, 아니면 다이어트로 문제를 해결하셨던 분, 건강상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셨던 분을 세 챕터로 나눠서요. 이렇게 각 챕터별로 쭉 모아놔요. 그리고 제가 컨택하고 싶은 소비자에게 가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질환이 있을 때 저는 이게 저희 팀의 이제 일들이잖아요. 사장님 제가 오늘 이렇게 강의를 들었는데 저희 팀에서 이분이 이렇게 해서 이런 제품으로 이렇게 좋아지셨대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또 보여드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제가 만날 명단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제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누군가의 간접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말 좋은 체험 사례들이 많습니다. 강사님들께서 강의를 100번 들으라고 시스템에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100번이라는 수치는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지루한 얘기를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강사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정말 촌철살인 같은 그 한마디가 있거든요. 그 강력한 한마디가 누군가를 컨택할 때 강력하게 나갈 수 있는 힘의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사님이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강의를 들을 때 강사님이 얘기하시는 어떤 부분이 예를 들어서 클리어 스타트 팩을 설명을 하실 때 이 클리어 스타트 팩을 설명을 했는데 내가 들어도 우와 먹고 싶다 하는 멘트가 있으면 무조건 적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와서 사용해 보셔라. 그러면 아마 사장님의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초창기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어떻게 가면서 어떻게 말하지? 가서 이럴 때는 어떤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결국은 그 답은 강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의를 통해서 그런 한마디에 적은 그 내용들이 누군가에게 들어갔을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멘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소홀하게 듣지 마시고 이 100번의 강의를 통해서 사장님만의 사업 설명들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명단을 작성을 했고 나의 이미지가 조금 바뀌었다면 이제 유대 관계를 형성을 해야 되겠죠. 어, 가서 무슨 얘기를 할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어제도 저희 파트너 사장님과 상담을 하는데 스포너님 제가요 콜드를 갔는데요. 이렇게
한 번은 들어가겠는데 그다음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듣고 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그 사람에게 궁금한 것들을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의 핫 버튼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가슴 뛰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 싶고 그분이 해결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한번 물어봐라. 그러면 어떻게 물어보냐? 바로 이 FORM이라는 이 법칙을 통해서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폼 기법인데요. 가족의 안부나 건강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그분의 직장 생활의 근황은 어떤지 한번 물어보시고요. 아니면 그분이 여가 시간에 을 보내고 있는지, 취미는 뭔지를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가 시간을 물어봐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바쁘지 않은 시간이 언제인지 우리가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이분을 언제 초대를 해야 할까? 라는 거를 여쭤보려면 이분의 여가 시간이 어떻게 뭐 퇴근하고 어떻게 보내시는지 아니면 평소에 아이들을 보내고 어떻게 보내는지를 여쭤보면 이분을 초대할 수 있는 날짜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M은 모티베이션이기도 하고 머니입니다. 이분이 수입에는 관심이 없는지 미래에 어떤 추가 소득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이 안에서 하다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슬로우의 그 5가지의 욕구 중에서 거의 생존의 욕구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먹고 살까를 걱정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 4가지의 틀 안에서 질문을 하시다 보면 그분이 정말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놓고 사장님들이 유니티로 대안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무언가를 이야기하시기 전에 질문을 하시고 그분이 이야기하는 걸 경청하시고 경청하신 것을 기록하시고 기록하신 것을 기억하셨다가 다음에 그분을 만나러 갈 때 그 니즈를 가지고 또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콜드 컨택인데요. 저는 콜드 컨택을 일부러 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명단이 없어서 선생님 저는 진짜 만날 사람이 없어요. 아니면 제가 정말 열심히 전달했는데 사람들이 저를 자꾸 피해요.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 번씩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을 데리고 콜드를 가기도 해요. 근데 이 콜드를 가서 한 번에 가서 사실 완벽하게 그거 뭐예요? 그게 어떤 일이에요?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콜드를 갈 때는 첫 번째는 첫날은 저는 무조건 전단지, 저희 브로셔를 가지고 내가 이 사업을 하는 거를 알리는 거거든요. 일단은 저희 동네나 그분의 동네에 가서 브로셔를 계속 나눠드리면서 저를 알립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알리고요. 두 번째는 무조건 가지는 않아요. 한없이 가지는 않고 저에게도 기준이 있으면 이 콜드가 지루하지 않거든요. 5번의 만남을 무조건 갖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그지글러의 클로징이라는 책에서 보면 사람은 5번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이 제품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선택을 하는데 5번이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5번을 정해서 그 사람들을 일단은 무조건 만나봅니다. 5번을 통해서 첫 번째는 전단지를 통해서 나를 알리고 두 번째는 이 제가 나눠드린 브로셔를 한번 읽어보셨는지 체크를 하러 한번 가고요. 세 번째는 이분이 손님이 없는 시간대를 파악을 해서 때로는 뭐 저희 제품을 나눠 마시기도 하지만 저희 제품을 또 거부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듣도 보도 못한 막 녹색 물을 막 주면 안 먹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가끔은 커피 한 잔 사들고 가서 사장님 이게 심심하신데 커피 한 잔 하시면서 저랑 잠깐 얘기해요 하면서 들어가서 커피를 사들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뭐 맛있는 간식을 사들고 가기도 하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특히 여자분들은 뭘 잘하시냐면 일단 음식을 나눠 먹으면은 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나눠 먹거나 이렇게 하면서 그분의 니즈 파악을 해요. 그래서 니즈 파악을 하는데 그냥 니즈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FORM의 그 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는 의도된 질문을 하거든요. 사장님 여기 미용실이 정말 예쁜데 장사 정말 잘 되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보통은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제가 긍정의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긍정의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자기의 힘든 거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의도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의도된 질문을 통해서 그분의 니즈 파악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유니스티의 정보를 드리고요. 질문을 통해서 경청하고 공감을 하고 기억하고 기록했다가 다음번에 그분을 만날 때 이 니즈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만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분에게 조금씩 다가가다 보면은요, 결국은 콜드는 영원한 콜드가 아니더라고요. 그분과 가까워지면 이분이 나의 웜 명단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안에서 마이 스토리를 할 때도 있고요. 제가 이 사업을 만나게 된 계기, 그리고 이 사업의 비전인 QI, 퀵스타트 플랜을 설명해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뭐 소비자로 이분이 제품을 좀 드셨으면 좋겠다 하면 비포 애프터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그분과 비슷한 사례들을 이야기해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건강 체크기를 통해서 이분의 건강 체크를 해드리기도 합니다. 이러면서 점점 이분과 가까워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컨택했던 거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거든요. 때로는 콜드 컨택은 내가 가장 자주 가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 경기도 광주에 살고 있는데 저기 멀리 있는 전주에 있는 사람한테 제가 콜드 컨택을 하면 제가 자주 갈 수 없겠죠. 그리고 그분이 불러도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내야 되는데 집 앞, 아니면 제가 자주 가는 센터, 아니면 제가 자주 가고 있는 곳에 일주일에 한 번 무조건 가야 되는 곳이면 그 반경에 저는 무조건 이렇게 저희 브로셔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컨택의 사례 중에서 한 번은 저희 집 가까이에 살고 있는 미용실 원장님이셨어요. 제가 그날도 이제 콜드 컨택을 하려고 쭉 저희 이제 동네에 브로셔를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놓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저 같은 사람이 많이 들어와요. 뭐 저 같은 사람만 들어오나요? 뭐 그런 것 뭐 어디서 무슨 건강기능식품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의 이 브로셔를 들고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잘 보지 않아요. 네, 그분에게 저희 S 전단지를 이렇게 브로셔를 드리면서 선생님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에 잠깐 이제 집에 퇴근하고 들어갈 때 선생님 혹시 한번 읽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안 읽어보셨대요. 저는 당연히 압니다. 그분이 안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장님 제가 다시 한번 놓고 갈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사장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놓고 갑니다. 하고 놓고 간 다음에 세 번째는 쭉 지나가다 보니까 보통 미용실이 한 두세 시 정도니까 사람이 없더라고요. 평일은. 그래서 옳다커니 하고 그 시간에 다시 한번 들어가서 사장님 지금 사람이 없나 봐요. 손님이 없으신가 봐요. 사장님, 제가 잠깐 지난번에 사장님한테 놓고 간 브로셔 한번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시간 괜찮으시죠? 하고 잠깐 앉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아이가 어렸고, 그리고 아이가 하나였어요. 늦은 결혼에 낳은 아이였기 때문에 굉장히 귀했겠죠. 아마 그분에게 제품을 먹으라고 권했으면 그분은 안 먹어요 얘기를 하셨을 건데, 제가 그날은 그분의 아이가 있다라는 거를 알고 나서 어린 영양제 하나를 들고 갔습니다. 들고 가서, 사장님 제가 이 지역에 이 어린 영양제 이 칠드런스 포뮬러를 전달해 드리려고 거기 가고 있는데 사장님 생각나서 잠깐 왔어요. 사장님, 이게 어린이 영양제가요. 이게 해서 제품이 정말 좋은 걸 자랑을 하면서 사장님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른 거를 꺼내서 그 분에게 이렇게 먹였더니 그분이 너무 맛있다고 우리 애가 너무 좋아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에 올 때 저도 한 통만 갖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내가 당신 때문에 왔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지역에 지나가다가 사장님 잠깐 들렸다가 인사드리려고 가고 하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나가는 길에 들렸으니까 대부분 그렇게 막
매몰차게 거절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분의 니즈가 나오고 그걸 통해서 그분과 함께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콜드 컨택을 하다가 저도 그분들을 면접을 봐요. 사실은 뭐 나가면은 저희가 을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을처럼 보이는 갑입니다. 저희 박미주 대표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포스가 멋지시잖아요. 근데 늘 그분은 상대와 앉을 때 늘 을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나오실 때는 갑이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사업에 그분들에게 건강을 제안하고 그리고 그분이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제안하고 그분이 이 돈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을 제안하는 멋진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업의 가치를 얼마나 느끼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에게 절대 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택을 하겠던 사례도 있고요. 한 번은 노래방에 갔습니다. 저희 사장님들과. 근데 노래방에 이제 놀러 간 건 아니고, 그때 이제 장소가 좀 늦은 시간이어서 문 여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방에 가자 해가지고 노래방에 들어갔습니다. 룸을 하나 빌려서 노래는 부르지 않고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PD를 갈고 어떻게 하면 직급을 갈 수 있을까 막 회의를 하는데 이게 보통은 이제 코인 노래방 말고 이게 시간제로 주는 데는요 이게 30분씩 연장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들어오지도 않고 또 30분을 연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 지나갔다 화장실 갔다가 딱 들어가는데 그분과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정이 많으신 남자 사장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전화번호를 일단 받았습니다. 전화번호를 받고 저희 명함을 이제 드리고 이제 새벽에 나왔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제가 정기적으로 그분을 찾아뵈러 갔어요. 찾아뵈러 갔는데 하루는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너무 아파서 못 나왔다고 얘기하시면서 이따 저녁 늦게 나오실 거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 제품 중에서 감기에 좋은 제품들 있잖아요. 피토파스, 노니, 바이오씨를 챙겨서 그 저녁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그분에게 드리고 제품이 사장님 감기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한번 드셔보시라고 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있고 그 다음날 이제 전화를 다시 드렸더니 자기가 보통은 감기 걸리면 7일이 약을 먹어도 7일, 안 먹어도 7일 이렇게 걸리시는데 저희 제품을 먹고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달려가야죠. 그래서 바로 달려가서 이 사업에 이런 메리트가 있는데 사장님 낮 시간에 시간이 되시니까 조금 아침에 10시 반에 여기 사업 설명회 진행이 된다. 사장님 오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 하니까 감사하게도 그분이 오셔서 박미수 대표님 강의도 듣고 또 우리 리더 사장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또 사업을 시작한 계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전달을 하다 보면 그분의 니즈가 분명히 있어요. 저희가 보고 있는 배경이 다가 아닐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니즈를 파악을 하셔서 하시다 보면 사장님들의 좋은 파트너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나도 좋아야 되고 상대도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에게 이 사업을 통해서 그분이 가장 좋을 수 있는 일이 뭘까를 늘 고민을 합니다. 이분이 이걸 통해서 어떻게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지? 이걸 통해서 조금 더 어떻게 임대료라도 좀 벌어볼 수 있을까? 이걸 통해서 이분이 누군가를 소개할 때 이분에게도 어떤 유익이 있을까를 늘 생각을 하다 보면은 나의 유익만이 아니라 그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분도 그 진심을 알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승리하고 그분도 승리할 수 있는 것들의 방법들을 제안해 보시면 어떠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아마 정말 이 수많은 질문들을 들으실 거예요. 근데 이 질문 속에서 뭐 그거 다단계잖아요. 이거 피라미드 아니에요? 뭐 아니면은 우리 가족이 그 다단계 다짜도 꺼내지 말래요.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정말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난 너무 바빠요. 아니면 난 진짜 말을 못해요. 나는 정말 인맥이 없어요. 혼자서는 자신이 없어요. 뭐 이거 가지고 뭐 얼마나 벌어요?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이런 질문들을 하거든요. 근데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컨택을 하면서 질문을 받았을 때 반드시 대답해야 하는 강박관념은 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답을 하지는 않으셔도 되거든요. 네, 답을 주거나 설득을 하려고 하지 말고 질문에는 질문으로 받으세요. 그래서 그거 다단계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면 사장님 다단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히려 이런 질문으로 반문하시면 좋겠죠. 아니면 시간이 너무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정말 바빠요. 너무 바빠서 유니스티 이 네트워크를 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사장님 언제까지 시간이 없게 살겠습니까? 저도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키웠고 정말 바쁘게 살았지만 저도 이 부업을 통해서 50만 원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짬나는 시간들을 통해서 부업을 했거든요. 사실 우리가 평생 시간이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사장님이 조금만 시간을 내서도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우리 한번 알아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대보다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은 100점 100패입니다. 가서 나 오늘 진짜 잘한 것 같아 하는 날은요. 많이 이야기한 날이 아니라 많이 듣고 오신 날이 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설득하려는 욕심은 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업을 하면서 진짜 많이 고민했거든요. 상대가 어쩔 때 내 말이 들릴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저도 막 적어봤어요. 뭐 강사님들이 얘기하신 것도 적어보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상대가 좀 들었겠다 할 때 이런 것들을 저도 쭉 적어보고 저도 이런 통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의 방법이니까 뭐 사장님들이 참고하셔도 좋지만 아니면은 사장님들이 설득 당했던 그리고 누군가에게 컨택 당했던 그 멘트를 똑같이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위력은요, 우리가 행운의 편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IT 시대 이전에 산업사회에서 이렇게 겸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옛날에 행운의 편지를 저는 손편지로 받았거든요. 제 친구가, 야, 이거 받아! 그러면서 편지를 줬는데 세상에 행운의 편지인 거예요. 근데 이 행운의 편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7명이 전달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결론이잖아요. 행운의 편지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도 열심히 저주받지 않으려고 열심히 막 적었습니다. 열심히 막 적어서 7명에 나눠줬는데요. 이거에 대한 확산이 외국에서 온 거예요. 이 외국에서 전달해 오면서 이 7명의 이 엄청난 이 멤버의 위력이 전 세계로 나간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한 명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 6단계까지 내려가면 13만 7,256명에게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속도가 느린 사업 같지만 굉장히 속도가 빠른 사업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많은 멤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을 한번 저희가 계산을 해볼까요? 저희가 이 멤버들에게 이 사업을 전달을 했었을 때 6단계까지 전달된 인원이 19,530명입니다. 19,530명에게 내가 어느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나 혼자 전달을 했다면 아마 평생 가도 그것들이 전달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3분 동안 5명에게 전하고 5명에게 또 5명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미션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6단계까지 내려간 인원이 19,530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시간은 90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위력이거든요. 내가 전달된 멤버와의 수와 그리고 그것이 확산된 시간의 총량을 비교했을 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광고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광고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위력을 아시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정말 하버드대에서도 인정한 마케팅이라는 걸 아시겠죠. 레버리지의 효과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장님들이 정말 열심히 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컨택을 하셨는데요. 그분이, 정말 이런 게 있어? 정말 이런 제품이 있어? 해서 제품을 섭취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사장님들이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는 관심의 시작은 이때부터입니다. 자,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시간 낭비예요. 이게 정말
이때부터는 우리가 연애의 시작인 것처럼 굉장히 이분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연애할 때도 그러잖아요. 남자분 같은 경우는 이 여자분에게 구애를 하기 위해서 매일 전화하거나 정말 그 먼데도 막 찾아가서 집 앞에 있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뭐를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어디를 가면 좋아하는지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사랑에 빠진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후속 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분을 컨택을 하시고 한 분에게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가장 중요한 건 이분을 지속적으로 후속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하루에 5만 가지를 생각한다고 하죠. 5만 가지를 생각한다라는 건 사람은 끊임없는 이 순간순간에 이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단 강의를 듣고 너무 좋아서 나 이거 사업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나 다음 주에도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일주일은 굉장히 깁니다. 그 시간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분명히 반대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런 그림처럼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내가 왜 제품을 이렇게 키트로 내렸지?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소비자분들도 있고요. 사업을 선택하신 분들도 이런 생각들을 하세요. 그럴 때 우리 사장님들이 하셔야 되는 것들 48시간 이내에 무조건 후속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안에서 이분이 제품에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사업을 선택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면 이분에게 확신을 지속할 수 있는 것들을 하셔야 되거든요. 48시간 이내에 아니면 영상을 보내드리든지 아니면 자료를 주시든지 아니면 찾아가서 만나든지 전화 후속보다는 만남을 갖는 게 가장 좋겠죠. 요즘 젊은 친구분들은 스마트폰이 익숙해서 카톡으로만 후속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 아무리 시대가 발전을 하더라도 이 안에서는 만남이 일어나지 않으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톡보다는 전화로, 전화보다는 만남을 지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 만났을 때 이분이 제품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 비포 사진 찍고 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혈액 검사 꼭 하시도록 아니면 계속 딜레이가 되면 같이 가셔서 병원 가셔서 혈액 검사를 하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 사진을 찍게 하셔야 되겠죠. 제가 클리어 스타트 팩은 프로모션을 가끔씩 걸어드리는데 처음에는 이거 들어와서 어떻게 찍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시는데 이 안에 뭐 기생충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제가 비포 애프터 변 사진을 막 보내드리거든요. 사장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사장님 여기서 기생충이 나올 수 있어요. 사장님 기생충 알이 나올 수 있어요. 사장님 이렇게 숙변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 사장님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제가 사장님한테 선물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처음에는 들어와서 못 찍겠다고 하셨던 분들도 요플레 숟가락 들고 들어가시거나 젓가락 들고 들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서 건져 올린 기생충 알과 기생충 덩어리 그리고 숙변이 저에게는 좋은 사업의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그분에게 제품의 확신을 올리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비포 애프터를 통해서 그분이 스스로 변화를 확신하고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알아서 소개를 해주시거든요. 알아서 사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확신을 높이는 데는 반드시 이런 작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품이 들어갈 때 저는 박스에 이렇게 적어드리거든요. 보통은 뭐 이렇게 급할 때는 저희가 네임펜으로 막 적어드리기도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정성이죠. 근데 이렇게 적어드리는 이유는 저희한테 제품을 들고 가서 설명을 분명히 들었어요. 들었는데 집에 가면 이 제품을 호전 반응이 특히 나올 때 이거를 내가 왜 굳이 먹어서 이렇게 호전 반응을 겪지? 내가 이렇게 불편함을 겪지?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플라시보 효과이기도 해요. 이 제품을 드셨을 때 빠르게 이렇게 해서 드시면은 라이아이버 같은 경우는 식도부터 항문까지 완벽하게 독소를 끌고 내려와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그분이 제품을 드실 때마다 그 제품을 보고, 아, 이 제품이 여기에 좋다고 했지, 아, 이 제품이 이렇게 좋다고 했지, 이런 것들을 느끼시기도 하고요. 가끔씩 손님들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계시다가 식탁에 놓여있는 그분의 제품을 딱 보고 나서, 나도 고혈압도 있는데, 나 고지혈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그분이 저희를 연결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입해 드리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라시보 효과이기도 하고 마케팅 효과입니다. 이렇게 정성을 하다 보면 소개자가 또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오류, 오해가 무엇이냐면 하겠지의 오해입니다. 호가 있으면 더 먹겠지, 좋으면 소개하겠지, 온다고 했으니까 오겠지, 오늘 잘 듣고 갔으니까 일하겠지. 그분이 한 번 듣고 다 아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이분이 걸음마에서 리더가 될 때까지는 열심히 우리 사장님들이 후속을 하셔야 됩니다. 착각은 자유이나 그분에게 그분을 판단하시면 안 돼요. 이분이 뭔가 이렇게 사실 제품이 좋다고 효과를 보셨다고 사업을 다 하지는 않거든요. 이분이 이거 좋으면 내가 제품 먹고 효과 있으면 소개할게요. 먹고 소개해 볼게요. 라고 얘기하지만 소개 안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사장님 저 다음 주에 꼭 올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잡고 갔지만 다음 주에 안 오시는 경우도 많고요. 오늘 잘 듣고 갔으니까 이거 일할 거야. 아니면 제품 구매해서 드실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저희가 후속하지 않는 이상은 그분은 더 이상 컨택이 이어지지 않고 소비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분이 스스로 자가 소비하고 이걸 통해서 제품을 드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시는 브릿지 역할은 어느 정도까지는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건 호전 반응입니다. 호전 반응을 제품 들어가기 전에 하시는 것보다는요, 제품이 들어가고 나서 그분에게 제품이 도착이 되면 이야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제품이 들어가기 전에 사장님 이게요, 호전 반응으로요,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그거 무서워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그러면은 저 다음에 먹을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품이 들어가고 나서 사장님 이렇게 제품이 들어가시면 이런 반응들이 나오실 수 있어요. 나오시는 분도 있고 안 나오시는 분도 있지만 사장님 나오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어떤 시간이든 전화를 주세요. 궁금하시면 제가 풀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호전 반응 영상을 하나 보내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호전 반응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립니다. 제가 한번 호전 반응을 잘못 수속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제품을 먹다 보면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전에 아팠던 게 더 아프기도 하고, 예전에 사라졌던 질병이 다시 올라오기도 하는데, 이걸 무조건 호전 반응이라고 이렇게 장담하고, 그분에게 조금만 기다리세요. 사장님 병원 안 가셔도 돼요. 사장님 그거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가, 한 번은 저희 C 플러스 제품이 C세트가 혈관 세트가 들어갔는데, 그분이 제품을 먹고 나서 3일 만에 머리가 어지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호전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장님 그러면 사장님한테 너무 좋은 반응이에요. 제품을 더 드세요. 용량을 더 보셔서 드시면 아마 이게 빨리 좋아지실 거예요. 라고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는데 그분이 새벽에 전화가 오신 거예요. 사장님 저 지금 너무 어지럽다고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 조금 지나면 괜찮으실 거예요. 했는데, 그 다음날 길을 걸어가는데, 이 갈지자로 걷고 있다고 본인은 잘 자각을 못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걸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또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걸어가는데 이렇다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너무 증상이 호전 반응보다 더 심해지시길래 저희 박혜정 대표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대표님, 이분이 이런 상황인데요.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희 대표님이 병원 한번 가보시게 하셔라. 지금 빨리 병원 가보시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사장님 이거 사장님한테 막혀 있었던 혈관이 아마 제품이 들어가면서 사장님한테 알리는 것 같아요. 사장님 병원 가셔서
빨리 알아보세요. 라고 해서 그분이 응급차를 타고 가셨거든요. 근데 뇌경색이셨더라고요. 그대로 놔뒀다면 그분이 뇌출혈로 심해지셨겠죠. 그런 것처럼 이 호전 반응을 무조건 호전 반응이라 하고 참게 하지 마시고 정말 경험이 많은 스포너님들과 상담을 하셔서 그분이 질병이 드러난 건지 아니면 정말 제품이 이래서 좋아지는 반응으로 가고 있는지는 경험이 많은 스포너님들과 상담을 해보시면 정말 그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스틸 제품은 속효성이 빠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후전반을 잘 관리하신다면 정말 우리 사장님들이 그분들이 유니스티의 찐 소비자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호전 반응은 지금 즉시 빨리 하셔야 됩니다. 또 호전 반응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업을 할 때 정말 재밌게 우리 사장님들이 제품을 먹었으면 좋겠고, 정말 재밌게 이 팀이 꾸려졌으면 좋겠어요. 항상 저의 모토는 우리 팀은 재밌고 즐겁게, 재밌게 즐겁게 사업하고 재밌고 즐겁게 소비자들이 제품을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재밌는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고요. 유머가 감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저도 항상 묻게 되고요. 저도 못했던 농담을 하게 되고, 저도 이렇게 하면서 항상 이렇게 팀들이 제가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재밌는 사람이 들어오고 즐거운 사람이 들어오고 에너지가 있는 분들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제가 못하는 거를 보완하면서 저희 팀은 굉장히 재밌게 즐겁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요. 굉장히 다양해요. 지금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 사업은요. 시간을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하거든요. 물론 접촉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온라인으로 접촉할 수 있는 시대이죠. 그래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운영을 저는 자주 하는데요. 저탄고지 방을 운영을 하면서 저희 필그레이드 들어가신 분들은 7일방을 열어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품이 들어갈 때 사장님 이거는 관리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제가 관리방 열어드릴 테니까 사장님 7일 동안 저하고 저희 팀하고 같이 이 습관을 좀 잡아가도록 할게요. 7일 동안 관리해드리면 사장님이 다음에 하실 때는 굉장히 수월하실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카톡방에 대한 프로모션도 하고, 이 제품은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강조를 하니까 카톡방에 무조건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저희가 7일 동안 뭐 운동도 권면해드리고, 건강 5 스텝도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제품 드실 때, 그리고 그분이 섭취하고 있는 음식물에 대해서도 시간도 정해드리고 이렇게 관리를 하거든요. 정말 소비자 관리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재밌게 하는 곳이 이 카톡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카톡방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유니스트 제품에 효과를 많이 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디톡스 같은 경우는 디톡스 방을 따로 운영을 해서 또 7일 동안 관리를 해드리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일방을 운영을 할 때는요, 일단은 보조 운영자 2명을 저희가 초대를 합니다. 이 보조 운영자는 긍정적인 사람을 투입을 하는데요. 보통은 소개하는 사람은 반드시 들어오기도 해야 되지만, 저하고 소개자 분은요, 그분에게는 그렇게 달달한 칭찬이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하게 되잖아요. 사장님 너무 잘했어요. 사장님, 오늘 이렇게 드셨어요. 사장님 이렇게 효과를 보셨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건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은 아닌데요. 모르는 분이 오셔서 같이 이렇게 그분이 같이 동참해 주셔서 막 하시면은 오히려 더 자신감을 얻고 더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조 운영자는 저는 전에 기수에서 7일방에 들어오셨던 소비자분 중에서 아니면 이제 사업을 좀 알아보려고 하시는 분 중에서 좀 긍정적인 분들 2분을 투입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사장님 지난번에 해보셨으니까 사장님 이 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좀 도와주세요. 제가 바빠서 댓글을 달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 들어오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그러면 또 그분이 들어오셔서 엄청 또 잘 섬겨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긍정적인 분들이 생기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을 또 다른 방에 또 투입을 시켜서 이렇게 하다 보면 희한하게 이 방이 굉장히 재밌는 방이 되거든요. 그리고
긍정도 전염이고 부정도 전염이 되더라고요. 사실 카톡방은 감정이 없는 글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모티콘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웃음 표시 하나만 있어도 아, 이분이 감정이 웃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글만 딱 올리면 굉장히 쌍박해져요. 근데 보통 소비자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제품의 맛이나 아니면 이거 저는 살이 잘 안 빠지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럴 때 이 보조 운영자분들이 그런 글을 막 올려주세요. 저도 이랬는데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니까 굉장히 그게 빨리 전환이 되더라고요. 화제 전환이 되면서 도움이 많이 됐고요. 3일차가 가장 표면적으로 보이는 시기가 저탄고지 할 때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더라고요. 그때 몸무게를 한 번 더 올려서 올리도록 합니다. 그러면 뭐 2kg 빠지신 분도 있고 최대 4kg 빠지신 분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럼 막 그것들을 올리다 보면은 선물도 드리기도 하고 거기 안에 이제 게임도 넣어가지고 카카오톡 사다리 타기, 돌림판 게임 진행해가지고 소정의 선물들로 드립니다. 뭐 때로는 치약 하나 드리기도 하고요. 오아시스 몇 포 이런 것들 그분이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드리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6일 차에 재미팅을 잡습니다. 그래서 신규분들, 소비자분들을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이렇게 모집을 해서 카톡방을 만들었는데 제가 만약에 만나보지 못한 분이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프로모션을 한번 걸어서 이 돌림판을 통해서 당첨이 그분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갑니다. 사장님, 제가 사장님 선물 드리러 갈게요. 어디서 한번 봬요. 이렇게 해서 약속을 잡아서 저하고의 만남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분이 저를 카톡방에서 만났고 이미 인사도 거기서 끝냈고 그러니까 저를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이제 스폰서로서의 이제 역할을 하죠. 사업에 미팅장에 초대를 할지 아니면 다른 제품을 더 권할지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폰서와의 이 약속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과에 대한 목표는 결국은 관심이 없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관심이 없는 분은 제품을 사용할 것을 그래도 한번 권해 보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사장님은 이 제품에 관심이 없고 이 사업에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사장님 주변에 50만 원, 100만 원 추가 수입 관심 있는 분 있지 않으세요? 아니면 사장님 고혈압, 고지혈, 당뇨는 없지만 주변에 고지혈, 당뇨 있는 분들 있으시죠? 그분들을 저한테 소개를 해주세요. 제가 가서 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소개를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소비자분들이죠. 그러면 내가 제품 한번 먹어볼게 하시는 분들에게는 꾸준하게 우리들의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꾸준한 제품 사용과 소개를 부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게 뭐냐면 그분이 누군가를 소개를 했어요. 나는 그냥 사업은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입만 하시고 누군가를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소개하신 분이 제품 효과도 보시고 이분이 사업도 하겠다고 하면은요. 갑자기 이 소비자가 자기의 자세가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같이 오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안내했으니까 제가 한번 같이 갈게요. 이렇게 하면서 사업의 비전을 보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소개자가 될 때가 있고 관심이 없는 분도 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분이 효과를 보는 순간 관심이 가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업의 결정을 하신 분들은 그룹 시스템으로 반드시 인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각종 미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을 하고 그리고 팀워크를 보여주면 좋겠죠. 우리 팀에 와서 신규분들이 오시면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것만으로도 이분이 오셔서 또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 팀워크를 통해서 이분이 사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저도 이 사업을 처음부터 하면서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실패 속에서 이런 경험들이 노하우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이제 강사님들이 강의를 하실 때 그분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정말 저분은 진하게 경험하셨구나, 이 사업을. 정말 이런 실패도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가 많은 거는요, 다이아몬드가 돼서 더 빛나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콜드를
제가 명단이 없을 때는 콜드를 갔었을 때는 나 때문에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들어갈 때 힘들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어느 강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나의 파트너들에게 이야기해 줄 것들을 생각해 보자. 라는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힘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런 실패를 해봐야 우리 파트너들이 나랑 똑같은 실패를 하지 않을 거야. 실수를 하지 않을 거야. 나도 들어가서 이렇게 났었을 텐데, 우리 파트너도 명단이 없을 때, 콜도 들어갈 때 이런 생각을 하겠지. 이런 공감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점점 성공으로 제가 다가갔었을 때, 저희 파트너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공감이 되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라 실패는 나의 파트너들에게 가장 빛날 스토리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국 실패는 끝이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실패 경험담들이 굉장히 많죠. 안 들으려고 하는데 억지로 막 듣게 하려고 하는 거. 그때는 말을 그만둬야 되는데 더 얘기 막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혹하게 얘기를 막 이렇게 잘 설명까지는 잘 했다가 후속 조치를 놓쳐서 그분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요. 이분의 확신을 끊임없이 이어줘야 되는데 영상이나 이런 중간중간에 후속이 없었을 때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실패를 통해서 이런 조금의 성공들을 맛보면서 지금의 제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의 대표님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이 없는 소비자에게는 FORM에 동기부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마이스토리나 QI나 데몬과 체험 사례 샘플링, 인바디를 통해서 그분에게 확신을 높이는 게 중요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스폰서님과 2대1 미팅을 연결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소개를 부탁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프로모션을 해보면 좋겠죠. 뭐 제품이 3 플러스 1이 있다, 아니면 이걸 통해서 이분이 이렇게 효과를 보셨다, 이런 다양한 프로모션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보 전달 하시면은 좋은데, 저희 파트너가 굉장히 이걸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그분이 보든지 말든지 카톡에 무조건 그날의 줌을 계속 보내거든요. 줌에 이분이 오늘 이런 강사님이 강의를 합니다. 들어와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거를 정말 카톡방이 몇 개인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처음 저랑 만났을 때 이제 건물도 많았고 굉장히 부자이기도 하고 직업군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분의 니즈 파악을 해보니까 건물의 그 빛에 이자에 쪼들려서 정말 어떻게 해서든 뭐라도 하고 싶어 하는 니즈가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200만 원을 추가 수입으로 벌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에 이분이 오셔서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분이 정말 명단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처음에는 저보고 스폰은 여기도 가보시고요, 저기도 가보시고요, 저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이분이 직업이 있으니까, 직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대표님한테, 대표님 저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이분이 오늘도 여기를 저를 보냈어요.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표님이 어쨌든 어떤 얘기를 하시면서, 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카톡방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후속에 대한 시간의 한계가 있으니까 카톡방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저를 막 카톡방에 다 초대를 하더라고요. 스폰서님 여기 들어오셔서 같이 관리해달라고 하면서 카톡방을 한 20개를 만든 것 같아요. 뭐 3명도 만들고 5명도 만들고 해서 막 20명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계속 이분이 그 강의를 막 올리는데 너무 신기한 게요. 6개월 동안 그거를 보낸 분이 나오시기도 하고 1년 동안 그걸 보내신 분이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특별한 답은 없다. 이 사업을 잘하는 정답은 없구나. 일단은 무조건 확률 게임이다. 많이 알리자. 라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정말 멋진 팀으로 그분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어디에 비전을 볼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홈미팅에 비전을 볼 수도 있고요. 이런 센터에 오셔서 비전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큰 무대에 오셔서 비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어쨌든 초대를 목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자, 부업자는 시스템에 인하게 해야 되는데요. 미팅 초대를 하시는데 첫 강의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주부인데 엄청난 사업가의 강의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갭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분에 맞는 첫 강의를 가장 잘 고르시는 게 중요하고 중 강의를 듣도록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중 강의를 들을 시간이 없다. 박민주 대표님이 그분의 직장 앞으로 찾아가서 그분을 태우고 줌을 틀어서 그분의 집까지 모셔다 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 줌이 열리는 시간 동안.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방법은 있습니다. 강의를 듣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PMC 전문화 과정과 랠리와 1박 2일 리더십 세미나에 안내를 하시고요. 다양한 자료와 제품과 샘플도 한번 줘보셔도 좋을 것 같고, 끊임없이 그분의 상담을 통해서 얼마를 벌고 싶은지, 어떤 직급을 가고 싶은지, 사장님이 지금 하고 싶은 게 뭔지 꿈터치를 통해서 끊임없는 상담을 하시다 보면 그분이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개인 홈 미팅을 열어서 5번 정도의 홈 미팅으로 그분의 새로운 명단을 찾아줄 수도 있죠. 그래서 시스템으로 안내를 하십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메가월드 그룹은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는데 초대는 가장 쉬운 성공의 통로이죠. 프로는 리크루팅을 하고 아마추어는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제품이 들어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제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사업은 시작입니다. 그래서 박민주 대표님도 그런 생각을 하신대요. 오메가3 하나를 하더라도 나는 소비자를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사업자를 만나러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오메가 하나의 전달이 귀찮은 일이 아니라 멋진 리크루팅의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초대를 하셔서 그분이 비전을 보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가 소비하는 소비자 너무 좋죠. 알아서 자기가 제품을 사 먹으면 너무 좋겠죠. 또 알아보고 먹는 소비자는 어떠실까요? 소개하면서 먹는 소비자는 어떠세요? 사업을 하면서 먹는 소비자는 어떠실까요? 이걸 다 하시려면 사실은 그분이 자발적 소비를 하고 자발적 소개를 하시려면 초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가서 많은 것들을 해주는 것보다 정말 짧은 시간에 이 사업을 하고 싶게끔, 이 제품을 먹고 싶게끔, 이 사업을 소개하고 싶게끔 하는 것들은 그분이 오셔서 자발적 동기부여가 일어나야지 영원히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대1 미팅을 하실 때는 스폰서의 역할과 파트너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파트너는 분위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카페에서 만난다, 스피커 밑에서 만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리를. 여기가 구석지다고 했는데 바로 위에가 스피커인 거예요. 저는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옆에서 음악 소리가 나면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지 스피커가 얘기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 그 장소를 선택을 했더라도 가셔서 파트너분이 가셔서 사장님 음악을 좀 줄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센스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소, 창문이 보이는 쪽보다는 벽이 보이는 쪽으로 상대를 앉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문 쪽으로 앉히면요. 계속 문에 누가 들어오는 사람들을 계속 보다 보면은 저의 얘기가 들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벽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결국은 스폰서님과 팀워크를 이뤄서 그 자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님이 비전 제시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 장소를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트너는 소개자를 띄우는 게 아니라 스폰서를 프로모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엄청 잘 배웠고 이분이 어디서 사시고요. 강남에서 억대 뭐 무슨 부자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스폰서는 쫌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 되겠죠. 그래서 파트너는 소개자의 프로모션을 살짝만 해주시고요. 아니면 그 전에 귀뜸을 해주세요. 귀뜸을 해주시면 참고해서 만나면 스폰서님이 멋진 비전 제시를 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고, 홈미팅은 굉장히 중요한 게요. 여러 사람이 오기 때문에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이가 있는 집도 있고, 또 동물을 요즘 키우시는 집들이 많다 보니까, 홈미팅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막 동물이 막 튀어나와요. 제가 정말
좀 저한테는 트라우마가 살짝 있는 게 고양이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제가 옛날에 고양이한테 한번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요. 고양이가 오면 저는 정말 이렇게 얼고 기겁을 하거든요. 지금은 조금 편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가까이 오는 게 힘들어요. 근데 여기 이 사진에 보시면 식탁 밑에 누가 있냐면 고양이가 있죠. 그 특히 강아지는 사람이 오는 대로 막 꼬리치고 막 달라붙고요. 사람이 오는 대로 막 짖어요. 막 이러면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 개가 짖는 소리에 이 흐름이 깨지거든요. 그리고 막 아이가 있거나 동물이 있으면 사람들이 누굴 보냐면 그걸 보더라고요. 그걸 보고 막 아유 이쁘다, 아유 만지려고 하시고 막 이러다 보면은 모든 흐름이 깨지기 때문에 누군가는 차를 내오시고 누군가는 이 자리에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누군가는 개나 고양이를 데리고 들어가 주시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렇게 해서 그분이 5번의 이 시간 안에서 미팅장으로 안내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랠리의 큰 세미나에 초대를 하시다 보면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죠. 사실 꿈은 보는 만큼 생기고 비전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분의 꿈이 어디까지인지는 그분이 보는 만큼, 그리고 비전을 아는 만큼 꿈꿀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유니시티에 와서 정말 그 리더분들의 이 삶을,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서 나도 감히 꿈꿀 수 없는 것들을 꿈을 꿨거든요. 근데 그런 드림보드를 작성을 하고 그분들이 이룬 꿈들을 보면서 나도 그런 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까 그분들의 삶에 닮아가려고 하는 감히 그런 꿈을 꾸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저도 이룬 것들이 3가지나 있습니다. 정말 이룰 수 없는 것들을 너무나 놀랍게 이룬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는 와서 이 작았던 꿈들이 커지기 위해서는 정말 큰 무대, 더 큰 무대는 GLIC죠. 그런 무대를 통해서 감히 꿈꿀 수 없는 나의 삶을, 꿈을 크게 키워주는 것도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장소에 안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종원 씨가 얘기를 하죠. 맛 3분의 7의 법칙, 음식의 맛은 30%, 분위기는 70%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음식 맛보다는 가장 중요한 건 분위기입니다. 각종 홍보물, 주방, 줄 서 있는 사람, 불친절도 분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처럼 센터에 와서 활발한 분위기, 서로 칭찬하는 거, 그리고 쾅쾅 울리는 이 음악 소리, 이 밝은 이 조명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에너지거든요. 이 안에서 누군가가 왔을 때, 와, 내가 생각했던 네트워크 마케팅이, 와, 이런 곳이었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모든 것이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센터에 가면 굉장히 막 조용하고, 막 이렇게 막 음악 소리도 안 틀고, 시작할 때까지 조용한 센터가 있는가 하면, 어느 센터에 가면 막 서로 에너지 나눠주고, 사장님 오늘 왜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칭찬해주는 센터가 있거든요. 우리 사장님들도 아마 그런 곳에 가면 그런 에너지가 다를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있는 장소는 이런 좋은 에너지가 나오게 하자라는 것들이 모이면 그 장소는 모든 곳에서 그 장소는 성공이 가장 많이 확률이 높아지는 장소가 아닐까.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수원센터에 호스트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오는, 저희 이 수원센터에 화요일 날 오시는 사장님들이 저희 라인에 사장님만 계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시면은 그래도 밝게 인사하려고 하고요. 센터장님하고 항상 이렇게 그 피드백을 나누면서 센터장님 여기 조금 음악 소리를 좀 크게 해주세요. 뭐 초대데이는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는 요걸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멤버가 꼭 저의 멤버만이 아니라 함께 이렇게 멤버가 늘어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내가 그 장소에 갔을 때 나는 좋은 에너지를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우리 멋진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곳에서 나의 열정을 드러내셔야 돼요. 집에서 싸우고 왔다라고 해도 그 감정이 그곳에서 표출이 되면 안 돼요. 프로는 포커페이스를 잘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우울한 일이 있더라도, 집안에 아무리 시끄러운 일이 있더라도 밖에 나와서는 열정적으로, 그리고 미소를 잃지 않는 우리 멋진 네트워커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음,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전달을 하지만 결국은 선택은 누가 하냐? 내가 하는 거죠. 우리 사장님들에게 멋진 팀들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려면은 내가 갖춰줘야 되는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20명의 진실한 소비자를 통해서 소비자가 나오고 소비자가 소개자가 되고 소개자가 부업자가 되고 부업자가 사업자가 되고 사업자 안에 반드시 리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칙 안에서 반드시 지금의 체험헬스 클럽의 멋진 리더 대표님들이 우리 사장님들을 통해서 나오면 어떨까요? 저는 늘 메소드 하거든요. 저에게도 박혜정 대표님 같은 분이 왔으면 좋겠다. 저에게도 우리 박미주 대표님 같은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우리 리더 사장님들의 우리 파트너로 왔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늘 저도 시크릿 하고 있거든요. 그 시크릿을 통해서 저도 멋진 리더가 돼야 되겠지만 그런 멋진 리더가 준비되어 있다면 사장님들에게도 또 다른 리더가 오겠죠. 늘 나는 나의 위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이아몬드 대표님들은 이때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 다이아몬드 대표님들은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해보면서, 아, 나도 다이아몬드처럼 행동해야지. 아, 나도 다이아몬드처럼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은 빛나는 사장님들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네, 빠르게 왔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들에게 도움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조금 부족한 강의였지만 이것을 발판 삼아서 더욱더 멋진 리더로 빛나는 사장님들이 되실 것을 네, 확신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진행하면서 그런 노하우와 그리고 공부한 모든 내용들을 아낌없이 저희들한테 나눠주신 우리 김성현 사장님께 감사의 댓글과 그리고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실패는 가장 빛나는 스토리다. 네,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 역시 그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어 가서 이렇게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저희들이 뵙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 강사님과 강의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내일은 S&P 현대의학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S&P가 진행이 됩니다. 강사님은 프리덴셜 루비 김효진 사장님이신데요. 전직 대학병원 간호사이자 대기업 제약회사 임상 전문 간호사로 재직 중에 계시다가 김아랑 대표님의 안내로 사업을 진행하시고 전업하셔서 10개월 만에 PD 프리덴셜 루비 직급을 달성하신 그런 사장님이십니다. 제약 전문가가 바라본 유니시티의 비전, 예, 이분이 가지고 있는 넓은 그런 지식과 또한 확신을 토대로 현대의학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내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S&P 시간에 모두 다 확신과 그리고 성장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